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요즘 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맞습니다. 요즘 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죠. 이렇게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 방향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 예측을 내려놓고 제가 박스권 판단 매매법 몇 번 말씀드린 이 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준은 이제 이번에 어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추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박스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에서 이 네모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합니다. 이 박스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준이 있냐. 쉽게 말해서 이 캔들의 매물대 구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봤을 때 기준이 이 직전 고점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항받고 저항받고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이런 자리들이 이 박스권의 상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은 지금은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일단은 최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열어두고 최하단으로 잡았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도 의미 있는 선이 되는데 우선 큰 틀에서 이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중단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박스를 이렇게 조절하는 도구인데 이게 정확히 이 가운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여기 점에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중단선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62,400달러 정도 되니까 이제 가로줄을 통해서 62,400달러 정도에서 자,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쭉 그어주면 정확히 평행선으로 그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면 이제 박스권 판단이 완료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여기는 박스권 상단 구간이고 여기는 하단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단선이죠. 중단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지를 받기도 하고 돌파를 하면 또 그 구간의 최대치까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가 뚫리면 이제 여기까지 열어두게 되는 그런 원리로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봤으니까 보통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이렇게 판단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 때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만 봐서는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포모라고 부르죠. 나 빼고 딴 사람들만 다 돈 버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을 포모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박스권 상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박스권 판단을 해놨다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박스권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놨다면은 여기는 눈으로 딱 봐도 고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보지 않고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하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볼 만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머물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공포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걸 예상하고 여기서 숏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 판단이 없는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만 딱 왔을 때 그럼 여기서 이거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됐구나. 그런 생각에 여기서 숏을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박스권 판단을 이렇게 미리 해놓는다면 이쪽 구간은 중단선이구나. 중단선이면은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움직임도 예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또 숏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눈으로 봐도 여기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포모를 통해서, 숏 포모를 통해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게 이런 박스권 판단 매매법입니다. 자, 박스권 판단 매매법. 박스권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실제로 옮기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미리 판단을 하고 매매를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박스권 판단 매매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진입은 하단에서. 무슨 말이냐? 이 박스권을 판단을 했죠? 여기는 박스권 하단, 여기는 중심선 하단, 그리고 돌파를 만약에 했다면 상단선의 하단. 그러니까 돌파를 했을 때 여기가 하단이 될 테고, 지금 내려가는 이 움직임에서는 여기가 하단이고, 이 하단 구간까지 오게 되면 여기가 하단이잖아요. 이런 데를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구간까지 기다리는 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매매법을 세울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청사는 상단에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조정의 움직임에서 이 중단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을 만들고 있다면 여기서 매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청사는 이런 상단에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상단,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기를 노렸었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단선,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좀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런 자리를 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 이 구간에서 머물고 이만큼 반등 주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상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 기법이 들어가야겠죠.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 청산 범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지면 멈춘다. 무슨 말인지 바로 눈치채셨죠? 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에서도 손절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이 움직임에서 진입을 하단에서 했다.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이 구간이 깨지면 최대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을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가 깨졌는데 손절을 못한다면 이만큼까지 이 손실을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7% 정도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깨졌다가 바로 반등을 할지 몰라도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깨지면 손절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짧게 이 손실 범위를 잡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뭐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일봉으로 박스권을 판단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거래하는 이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데일리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텐데 1일봉 정도로 보는 거라면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는 편이죠. 이 캔들 하나하나가 1일의 기간을 의미하니까 그렇다면 좀 단타를 하거나 이렇게 짧게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1시간봉 정도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또 구조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돌파를 만들어냈다가 이 큰 박스권에서 멈추고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박스권을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이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박스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렇게 박스권을 또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자, 초록색 박스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유심히 봤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또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내렸습니다. 이 구간을 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미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깨졌을 때 손절을 실행했어야겠죠.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데서 막힐 가능성을 보면서 또 단타 전략을 세우는데 이렇게 작은 1시간봉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일봉 정도로 보는 사람들은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노랑 박스권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타를 좀 하거나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 사람들은 1시간봉 정도로 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두 박스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를 돌파했으면 상승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여기를 깨버리면 하락에 대해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을 좀 더 쉽게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 박스권 판단을 해보면 이 큰 틀 안에서는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이렇게 방향이 없는 장에서도 막 시드가 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장이 쉬워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이 명확해지죠. 딱 판단을 해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내가 뭘 해야겠다.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한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